원인 모를 고통으로부터 건강한 인생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한의사 조성환입니다. 약도 먹고 치료도 받는데 왜 자꾸 어지러울까요? 정말 많은 환자분들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어지럼증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환자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하는 작은 습관들이 증상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요, 이런 나쁜 습관들만 바꿔도 환자분들의 절반 이상이 상당한 호전을 보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치료약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생활 습관을 계속 유지한다면 치료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지럼증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발견한 어지럼증을 악화시키는 가장 흔한 생활 습관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습관들을 가지고 계시다면 오늘부터라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5가지 안 좋은 생활 습관 중에 본인에게 해당되는 게 몇 개인지 세어보세요. 첫 번째, 카페인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 첫 번째로 가장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카페인입니다. 커피, 에너지 드링크, 심지어 녹차까지 우리 일상에는 카페인이 넘쳐납니다. 카페인이 어지럼증에 어떤 나쁜 영향을 주는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자율신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심장을 뛰게 하고 숨을 쉬게 하고 소화를 시키는 신경입니다.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교감신경은 우리가 활발하게 활동할 때 작동하고 부교감신경은 쉴 때 작동합니다. 그런데 카페인은요, 교감신경을 강하게 자극합니다. 마치 자동차의 엑셀을 계속 밟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심박수가 늘고 불안, 긴장으로 인해서 어지럼증이 심해질 수 있으며, 특히 불안성 어지럼증 또는 자율신경 이상이 있는 어지럼증 환자에게서 어지럼증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 카페인은 이뇨작용으로 인해 체내 수분 균형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과도한 커피 섭취 시 수분 부족 상태에서 어지럼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메니에르병이 있는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메니에르병은 귀 안에 물이 너무 많이 차서 생기는 병인데, 카페인으로 인해 몸 안의 물 균형이 갑자기 변하면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카페인이 우리 몸에 열을 만든다고 봅니다. 이미 스트레스로 인해 몸에 열이 많은 상태에서 카페인까지 더해지면 마치 끓고 있는 물에 더 센 불을 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머리로 열이 몰려서 어지럽고 두근거리는 증상이 더욱 심해집니다. 나도 커피 마시면 더 어지럽던데 하신 분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럼 카페인을 어떻게 줄여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갑자기 끊지 말고 점진적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갑자기 끊으면 두통이 생길 수 있으니 일주일에 한 잔씩 천천히 줄여 나가세요. 그리고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드시지 마세요. 잠들기 6시간 전에도 카페인을 끊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카페인을 드셨다면 그 2배량의 물을 마셔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카페인의 부작용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것. 두 번째는 수면 문제입니다. 잠을 충분히 못 자거나 잠자는 시간이 불규칙한 것이 어지럼증의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낮 동안 쌓인 피로 물질들을 없애고 뇌세포들을 회복시키고 또 기억을 정리합니다. 이것은 마치 컴퓨터를 끄고 청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에 잠이 부족하게 되면요, 뇌로 가는 피의 흐름이 불균형해집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는 곳인데, 잠이 부족하게 되면 뇌가 제대로 일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중심을 잡고
균형을 맞추는 일을 담당하는 전정계라는 부분은 피로에 매우 민감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이 부분이 제대로 일하지 못해서 어지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또한 잠을 적게 자게 되면 우리 몸의 부교감신경 기능이 떨어집니다. 부교감신경은 우리 몸이 쉬고 회복하는 일을 담당하는데 이 기능이 약해지면 몸의 균형이 깨져서 어지럼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불규칙한 잠자리 시간도 문제입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시계라는 것이 있어서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매일 자는 시간이 조금씩 달라지면 이 생체시계가 혼란스러워져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한의학에서는 잠이 부족한 상태를 음허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몸 안의 진액과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마치 핸드폰 배터리가 거의 다 떨어진 상태와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머리로 가는 영양 공급이 부족해지고 어지럼증과 함께 깜빡깜빡하고 집중이 안 되는 증상도 나타납니다. 요즘 자꾸 새벽에 자서 그런가 하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정확한 관찰입니다. 자, 그럼 수면을 개선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해진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말에도 평일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늦어도 30분 차이를 넘지 마세요. 두 번째는 잠들기 전 준비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TV, 컴퓨터를 보지 마세요. 대신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침실 환경을 잘 만드셔야 합니다. 방을 어둡고 시원하게, 온도는 18도에서 22도 정도로 유지하시고 소음이 심한 환경이라면 귀마개를 꼭 착용해 보세요. 세 번째, 스트레스를 계속 참고 있는 건 역시 안 좋습니다. 스트레스와 감정을 계속 참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어지럼증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예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고 부르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호르몬이 계속 많이 나오게 되면 교감신경이 너무 흥분되어서 어지럼증, 두근거림, 불안한 느낌 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을 계속 참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화가 나거나 속상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계속 참으면 그 에너지가 몸 안에 쌓여서 여러 가지 몸의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압력솥에 김이 계속 쌓이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터지게 되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직장에서, 가정에서, 인간관계에서 매일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트레스를 제대로 풀지 못하고 계속 쌓아두면 결국 몸이 견디지 못하고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완벽주의 성향이 있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기 싫어하는 성격의 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잘 풀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오래 계속되면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완전히 깨지게 됩니다. 교감신경은 계속 흥분 상태에 있고 부교감신경은 제대로 일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작은 자극에도 쉽게 어지럼증이 생기게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간기울결이라고 합니다. 이는 스트레스로 인해 몸 안의 기운 흐름이 막힌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강물이 댐에 막혀서 고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막힌 기운이 열로 변하면서 머리로 치솟아서 어지럼증과 두통을 일으킵니다. 이런 분들은 보통 가슴이 답답하고 목과 어깨가 자주 뭉치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고 입맛이 쓰고 잠들기 어려워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꼭 핑 돌아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매일 저녁 5분간 오늘 느꼈던 감정들을 한번 써보세요. 억압하지 말고 솔직하게 종이에 다 적어보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정도 30분 이상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 유산소 운동을 하세요. 격렬한 운동보다는 적당한 강도가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깊은 호흡을 연습하세요. 하루에 3번, 코로 4초 들이마시고 4초 참고 8초에 걸쳐서 입으로 내쉬는 숨을 연습해 보세요. 이걸 10번 이상 반복하시면 마음이 많이 안정됩니다. 네 번째는 잘못된 식사 습관입니다. 특히 식사를 거르거나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어지럼증을 심하게 만듭니다. 우리 뇌는 몸무게 2%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먹는 에너지의 무려 20%를 사용합니다. 특히 뇌는 포도당이라는 당분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 혈액 속에 당분이 떨어지면 뇌 기능이 바로 떨어집니다. 식사를 거르거나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면 저혈당 상태가 됩니다. 이때 뇌에 충분한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아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어지럼증입니다. 그 다음에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기도 합니다. 요즘 많이 유행하는 간헐적 단식도 조심해야 합니다. 간헐적 단식은 개인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으며 특히 어지럼증이 자주 발생하는 분들은 갑자기 단식 시간을 늘리면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이 식단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급격한 체중 감소는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갑자기 일어설 때 어지럼증이 생기는 기립성 저혈압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영양소 부족도 문제가 됩니다. 특히 철분, 비타민 B12, 엽산 등이 부족하면 빈혈이 생겨서 어지럼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면 이런 영양소들이 부족해지기 쉬워요. 한의학에서는 무리한 다이어트를 위기허약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 상태는 소화 기능이 약해져서 음식물로부터 충분한 영양을 흡수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동차에 필요한 기름 연료가 부족한 상태와 같습니다. 이는 전신의 기력 저하로 이어져서 어지럼증을 더욱 심하게 만듭니다. 간헐적 단식하다가 쓰러질 뻔했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무리한 단식은 위험하니까 이 내용을 알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어지럼증을 줄이는 올바른 식사 습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루 3끼를 정해진 시간에 꼬박꼬박 드셔야 돼요. 아침은 8시 정도, 점심은 12시 1시, 저녁은 6시에서 7시 정도가 좋습니다. 두 번째는 아침 식사를 꼭 하는 것입니다. 아침을 거르면 하루 종일 혈당이 불안정해집니다. 간단하게라도 꼭 드셔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급격한 다이어트는 피하세요. 한 달에 3kg 이상 빼시지 마시고 천천히 건강하게 3kg 미만, 2kg, 1kg 정도씩 체중을 천천히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나쁜 습관입니다. 나쁜 자세, 특히 목 자세의 문제입니다. 현대인들이 거북목, 일자목 등 어지럼증의 숨은 원인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목뼈 사이로는 척추동맥이라는 매우 중요한 혈관이 지나갑니다. 이 혈관은 뇌 뒷부분인 뇌관과 소뇌로 혈액을 공급하게 되는데 이 부분들이 바로 우리 몸의 균형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장시간 나쁜 자세로 인해서 목 주변의 근육이 긴장하고 혈류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뇌의 균형기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균형을 담당하는 뇌 부분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이 공급되지 않아서 어지럼증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목 근육이 너무 긴장하면 목뼈 주변의 신경들을 누르게 됩니다. 이를 경추성 어지럼증이라고 하는데 특히 장시간 컴퓨터 작업을 하거나 스마트폰을 보는 자세가 문제가 됩니다. 목 주변의 근육들은 우리 몸의 균형 감각과도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 근육들 안에는 위치를 감지하는 센서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 근육이 긴장하게 되면 이 센서들이 잘못된 정보를 뇌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뇌가 혼란스러워져서 어지럼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현대인들의 전형적인 나쁜 자세를 보면요. 머리는 앞으로 빠지고 어깨는 둥글게 말리고 등은 구부정하게 굽어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이상 이런 자세들로 있으면 목과 어깨 근육들이 계속 긴장 상태에 있게 됩니다. 특히 요즘은 스마트폰 때문에 목을 아래로 숙이는 시간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거북목 증후군 혹은 터틀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목 부위를 경항이라고 예전부터 불러왔으며 이 부위는 몸의 기운이 머리로 올라가는 중요한 통로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기혈 순환이 막히게 되면요, 머리로 가는 영양 공급, 기혈이 차단되어서 어지럼증, 두통, 목결림 등이 나타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책상에 오래 앉아 있어서 갑자기 핑하시는 분들은 바로 한번 자세 문제를 점검해 보세요. 어지럼증을 만드는 자세, 그럼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모니터는 눈높이에 맞춰 주셔야 돼요. 모니터 위쪽이 눈높이와 같거나 살짝 아래에 있으면 됩니다. 키보드와 마우스는 팔꿈치가 90도가 되는 높이에 두시고 의자에 앉을 때는 등받이에 등을 완전히 붙이시고 발은 바닥에 평평하게 놓으세요. 두 번째로는 일을 오래 하실 때 30분마다 일어나서 스트레칭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위아래로 움직이고 목을 좌우로 기울이는 동작을 해주세요. 각 동작을 10초씩 유지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잘 때 베개 높이를 조절하세요. 너무 높거나 낮은 베개는 목에 무리를 줍니다. 똑바로 누웠을 때 목에 자연스러운 곡선이 유지되는 높이의 베개가 가장 좋습니다. 이 5가지 요인들은 서로 영향을 미치며 악순환을 만듭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커피를 많이 마시고 커피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잠을 못 자니까 더 스트레스 받고 또 스트레스 때문에 자세가 나빠지고 자세가 나쁘니까 어지럽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게 되죠. 따라서 하나씩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급해서 무리해서 모든 것을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단계별로 하나씩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첫 번째 주에는 카페인 줄이기부터 한번 해보세요. 가장 쉽고 빠른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수면 패턴을 한번 점검하고 개선해 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한번 자연스럽게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세 번째 주겠죠? 스트레스 관리법을 한번 도입해 보세요. 간단한 호흡법, 5분 명상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식사 습관을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내가 식사 시간을 잘 지키고 있는지, 급한 다이어트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자세를 한번 신경 써 보세요. 내 작업 환경, 컴퓨터 모니터의 위치를 바꾸고 스트레칭 습관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어지럼증이 심해지는지, 또 어떤 음식이나 활동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지 잘 관찰해 보시고 메모해 두시는 거예요. 매일 저녁 5분씩 시간을 내보시는 거예요. 오늘 카페인을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또 몇 시에 잠들기 시작했고 몇 시간 잤는지, 어떤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식사는 규칙적으로 했는지, 목과 어깨가 얼마나 뭉쳤는지, 어지럼증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심해졌는지 체크해 주세요. 이런 기록을 2, 3주 정도만 해보시면 여러분만의 어지럼증 패턴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어지럼증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을 정확하게 찾는 것입니다. 단순히 증상만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왜 어지럼증이 생겼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생활 습관 개선은 어지럼증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어지럼증에 관련된 약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증상이 계속 반복될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분의 인내심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좋아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방법 위주로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개선되실 수 있어요.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100점을 목표로 하다가 실패하면 마음이 지쳐서 포기하기 쉽습니다. 70점, 60점만 하셔도 충분히 건강이 개선되실 수 있어요. 그러니 작은 변화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좋은 습관, 거대한 습관으로 늘려나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 탓하지 마세요. 어지럼증이 생긴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현대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수많은 어지럼증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확신하는 것은 대부분의 어지럼증은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습관만 개선해도 많은 어지럼증 환자분들이 좋아졌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지럼증은 단순히 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의 균형이 깨졌을 때 나타나는 일종의 신호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생활 패턴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또한 어지럼증은 우리 몸이 지금 생활 방식을 바꿔줬으면 좋겠다라고 보내는 중요한 단서이기도 합니다. 이 외침을 무시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더 건강한 생활 방식으로 개선해 보세요.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씩 나아가시다 보면 어느새 어지럼증 없는 건강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5가지 중에 해당되는 생활 습관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자신이 어떤 습관을 가장 먼저 개선해 보실 건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저는 커피부터 줄여보겠습니다. 저는 규칙적인 수면 시간부터 개선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다짐을 적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여러분의 다짐이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께 큰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천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또한 이 5가지 방법을 실천해 보시고 효과가 있다면 후기를 남겨주시고 또 주변 분들에게 방법을 소개해 주세요. 여러분의 성공 경험이 아직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건강에 관한 유익한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실용적이고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계속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인생 한의사 조성환이었습니다.